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고객수를 증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고객수를 계속 증가시키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자동적으로 객단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시간이 오고 그런 방법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객수가 늘어나면 객단가를 올려도 객단가를 올려도 난 이 집을 계속 올 거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싸로 이제 번성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되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몇 도에 끓어? 물이 몇 도에 끓어? 100도에 끓는 거야. 99도까지는 물이 끓지를 않아. 반드시 끓어야 그 다음으로 단계가 진행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98도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100도를 넘겨야 물이 끓는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 100도를 넘겨야 100도를 넘기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100도를 다시 넘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미용인들이 일을 시키면 주로 어떻게 일을 하냐면 한 60도쯤 되면 지가 최고 잘하는 줄 알고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폼 좀 내고 왔네. 옷을 좀 신경 써서 입었네. 됐어, 주변 사람들이 뭐하러 가는데 지금 옷에 신경을 쓰나 이런 그래서 벌써 자기가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디를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미용인들이 가장 모자라는 것이 뭐냐면 다같이 부주의.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LG생활건강이나 판타스틱 샘저나 이런 대기업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고객 수 전달을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동네 언니로 살고 동네 아줌마로 생활하고 문만 열면 다 이웃집 같고 이런 형제시간 같고 이런 집안들이었는데 이런 생활이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고객님이 어쩌니 그 사람들 크레임이나 그 사람들 말을 다른 방법으로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엄두가 잘 안 나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될지 막연해지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내가 내일 문을 딱 열면 내일 사롱 문을 딱 열 때 내가 이 동네에 처음으로 사롱 문을 열었다 생각하고 이제 내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이제 내일부터 오는 사람이 내 첫 번째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 다음날 또 문을 열면 또 그렇게 일하고 매일 오늘 내 처음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롱을 성공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고객 수를 증가시키는 거, 객단가를 올리는 거,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는 거. 이 세 가지 단계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한 여러분의 자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부주의하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이만하면 됐겠지. 나는 왜 안 되지? 너무 졸박점을 내거나 너무 서두르지 말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그게 어느 날 앞에 툭 벌어지게 돼. 무슨 소리냐? 100도가 넘으면
반드시 물이 끓기 때문에. 고객들은 발을 싹 담글 때 이게 100도가 넘는지 안 넘는지 다 알아요. 이거 100도가 넘네? 고객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강의하느라고 저녁 먹다가 왔기 때문에 음식물이 목에서 올라가. 그래서 고객들이 여러분을 왜 이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난 내 혼자 하니까 혹은 우리 집은 고객이 없으니까 뭐 저런 건 다 그림의 떡이고 남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런 강의가 필요도 없다. 주목. 여러분 다 머리는 크고 머릿속은 벙벙하고 마음은 쥐꼬리만 해가지고 할 일은 없는 거야. 생각은 많은데 할 일이 없지. 손님이 많아지면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손님이 많아지면 나는 저래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야. 손님이 많아질 때까지 해보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할 일이 나와. 내가 가게가 여기 있는데 내 가게를 와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와봤기 때문에 절대 안 오는 거야. 왜?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손님을 만드는 일에 목숨 걸고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일을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언젠가는 회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손님이 많아지면 회장님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야? 죽을 때까지 못 쓰는 지식이 돼버리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여러분 사롱을 오지 않고 다른 사롱을 멀리 있는 사롱을 가고 있거나 정말로 사롱 같지도 않은 정말 허접한 블루클럽을 가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보셔서 내 집에 오게 하고 1년에 6번 이상 내 집에 오게 하고 내 서비스를 쓰게 하고 내가 파는 물건을 쓰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완성이 되고 이게 완성될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해답은 이미 나왔어. 우리가 뭘 몰라서 무식해서 지금까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아. 뭘 안 했다는 거야 결론. 기원장 뭘 안 했다는 거야 내 말. 그럼 뭔 노력을 구체적으로 손님 모으는, 정확하게 신규 고객 모으는, 고객수 늘리는 거. 고객수를 어떻게 늘려? 신규 고객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 사롱이 요런 사롱이야. 요 사롱인데 여기 고객을 한 마리 넣어. 10명을 넣어. 혹은 고객을 100명을 넣어. 고객을 100명을 신규 고객을 넣으면 밑으로 몇 명이 빠져나가냐면 20명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 자동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아프거나 이사 가거나 죽거나 그리고 또 뭐야? 자기 친구가 미장을 오픈했는데 오라 그래서 가보거나 무슨 이유를 들든지 간에 20%의 고객은 자동적으로 소멸돼. 소멸. 그러니까 요번 달에 고객이 100명 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요번 달 100명 왔으니까 막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마케팅을 안 하잖아. 그럼 다음 달에 몇 명 와? 20명이 없어진다 했잖아. 자동적으로 80명이 와. 그럼 다음 달은 또 뭐 80명에서 또 20%가 없어져. 지금 마케팅을 안 하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매달 고객 수가 더 줄어들면서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 장난 아니네. 왜 이래 장사 안 되지? 이 말은 뭐야? 마케팅을 내가 왜 안 했지? 이 말이잖아.
마케팅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 내가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성장하는 미용실이 없으면 이 미용산업 전체는 다 망해야 돼. 근데 지금도 뭐야? 준호현은 점포를 늘리고 있고, 박성철이도 점포를 늘리고 있고, 이가자도 점포를 찾고 있고, 뭐 자연머리도 점포를 찾고 있나? 뭐 그렇게 늘릴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늘리는 사람은 왜 늘리냐? 고객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야기 듣고 집에 갈 때 혹은 사롱 가서 내가 고객을 한번 만들어 볼까?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우리 조준호한테 고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뭘 부탁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때, 그렇게 고민해야 성장하는 사롱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고객 수를 늘리면서 객단가를 올리는 이런 전략을 쓰는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야. 이건 사실 지식, 상식이고 방법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매일 새로운 고객을, 내가 오늘 처음 문 열었다. 내일 또 문 열면 오늘 내가 처음 문 열었다. 그 다음날 문 열었다. 3년 동안 문을 계속 열어도 오늘 처음 열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객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다. 이 말을 내가 지금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 이유는 살롱 주변에 50m만 선을 그어도 그 50m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내 살롱을 오면 좋겠는데 안 오고 어딜 가? 다 엉뚱대 가잖아. 그러니까 그 손님을 내 집으로 오게 하는 그게 내가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 내가 미용 사업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고객수 잘 모을 줄 알고 객단가 올릴 줄 안다고 생각하고 이 다점포, 다시 말해서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첫 단락에서 공부하도록. 전문적인 시장 조사에 의하면 한 개의 미용실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15%에서 18%에 이르면 밑줄 쳐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니멈 7%에서 8% 정도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해야 된다. 산술적으로 7% 내지 8%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15%에서 18% 사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만 명을 상대로 해서 미용실이 몇 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응? 2만 명을 상대로 해서 미용실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개에서 맥시멈 6개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몇 개가 있냐면, 5개나 6개 있으면 되는 거를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면, 50개나 6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만 명이 살면 미장원이 60개쯤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각 단위 시장에서 헤어케어 서비스와 제품 사용으로 연 10억 정도에 사용되는데 한 개의 미용실에서 점유하는 것보다 2-3개가 점유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점유 비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미용실 하나를 잘 운영을 해서 거기서 고객이 1,500명이 왔어. 근데 이 1,500명은 1,600명으로 만드는 것보다 내가 1,200명짜리 사롱을 하나 더 오픈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하나 열었는데 그 점포에 사롱의 고객이 1,500명이 온다. 근데 이 1,500명을 100명 더 오게 만들어 보자.
하는데 시간이 1년 걸린다. 1년. 고객 100명 모으는데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1200명짜리 1200명이 오게 만드는 사롱을 만들려고 그러면 6개월이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2%에서 13%로 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게 12%짜리 하나 하고 10%짜리 하나 합치면 몇 프로? 22% 한다. 이 말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점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점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들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안 만들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점포를 또 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거 주변에 점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리차드 같은 사람. 그 지방에서는 천안에서는 리차드가 최고다. 정원장은 사롱이 어디? 신사동에? 신사 몇 동? 신사동에서는 우리 사롱이 최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신사동에서 고객이 막 미어 터지게 하는 것보다 1% 시장 점유율을 더 올리는 것보다 신사동에서 내가 맥시멈 올릴 수 있는 고객보다 조금 적은 요런 사롱을 하나 더 한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거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살롱 열 때 뭐가 필요해? 돈 필요하잖아. 전세 보증금도 그래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운영 경비도 있어야 되고 돈 필요하잖아. 그 돈을 쉽게 조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법인으로 하는 거예요. 코퍼레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법인의 매출을 올리고 법인의 이익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인이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크레딧도 가지고 신용도 가지고 다 가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이야?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 이 법인 시험 자체의 시험이에요. 오늘 그걸 다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미용사 개인한테 자격증이 주어지고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이 미용실을 오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법인이 자기 미용실을 오픈할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단지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법인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용실은 있고 영어로 DBA라 그러는데 Doing Business as.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누가 하는데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롱 이름이 뭐? 플레어 헤어? 플레어 헤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법인 이름 하나 정해봐. 한번 해봐. 뭐, 마음속으로 정해봐. 법인을 세우고 이름 뭐라? 삼적거리 삼적. 그것도 등록이 안 하나 정해놔 미리. 그런 걸 미리 정해놔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는 거야. 하나 정해봐. 정해? 주식회사 정해. 주식회사 정해가 이 플레어의 헤어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매출은 이쪽으로 다시 올리는 거야. 허가는 여기서 받고, 미용실 허가는 여기서 내고, 교육도 여기서 받으러 가고.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정해가 매년 5%씩 성장한다. 매년 5%씩 성장한다. 그럼 은행에서 돈 빌리나? 정해, 위에서 좋은 회사네요. 돈 빌리.
근데 미용실은 혼자 20년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무슨 소리냐? 이게 법인으로 해서 이 코퍼레이션의 생명력을 키워오지 않으면 은행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다시 말하면 다점포를 운영할 때 법인이 운영해야 되는데 그 법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내가 지금 가르치거든요. 오늘 주제 첫 번째 주제. 법인이 점포를 고객을 1,500명에서 1,600명으로 늘리는 것보다 1,300명이나 1,400명짜리 사롱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왜? 내가 1,400명을 넘어서 봤잖아. 이미 1,500명을 데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1,400명짜리 고객이 오는 사롱을 만드는 것은 쉽다는 거지.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롱을 2개를 만들어 놓고 둘 중에 하나를 또 고객을 1,600명을 만드는 그걸 한번 시켜보는 거야. 그럼 또 내가 1,600명을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1,700명에 또 도전하면서 또 뭐야? 1,600명짜리 그 사롱을 또 하나 또 가질 수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설명해봐. 그래서 57페이지, 59페이지 봐봐. 한 미용실의 시장 점유율이 해당 미용실의 15%를 차지할 만큼 성장이 되면 그 지역의 다른 미용실을 개점하여 동시에 그 시장을 더 많이 점유할 수 있도록 요구되어진다. 이는 두 미용실이 똑같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 시장 지역 내에 또 하나가 개장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 점유율이 약간 떨어질지 모르지만 점차적으로 그 점유율을 증가하고 두 개의 미용실을 합치면 최고 15 내지 18%의 시장 점유율을 쉽게 할 수 있다. 15%의 점유율을 하고 있는 미용실을 하나 경영하는 것과 각각 12%를 점유하는 두 개의 미용실을 경영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이율이 더 높다고 생각하냐? 어느 쪽이야? 물론 15%짜리 하나를 잘 운영하는 것이 이익이 많이 남긴 하는데 그보다 더 쉬우면서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핵심이 뭐야? 맨 밑에 이거 밑줄 쳐놔봐. 15%의 점유율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이윤이 어떤 것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야? 이 말의 핵심이 뭐야? 너 럭키걸 아니야 이제. 늦게 오는 럭키걸이 어딨어? 뱃걸이야 너. 뭐 바쁜 일 있다고 늦어. 이 중요한 시간에. 뭐라고 다시 설명해봐. 설명해봐. 15%의 점유율을 하게 있는 하나를 운영하는 것보다 12%의 점유율을 할 수 있는 음식 두 개를 운영하는 게 훨씬 이윤이 나면 이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뭐다 이 말이야? 풀어서 얘기하는 하나를 잘 되는 하나를 운영하는 것보다 그보다 못 미치지만 두 개를 운영하는 게 훨씬 이윤이 남는다. 그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라 이 말이야 내 말이. 자, 조용히 잘 들어봐. 정해 주식회사의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주식회사가 성장하는데 답이 두 개가 필요해. 두 가지가 있어야 주식회사는 성장하는 거야. 너그 가게도 역시 마찬가지야. 성장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할까? 어? 또 고객수 또 객단가. 그 말은 다시 풀어서 말하면 뭘 말하냐면 모든 성장하는 기업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매출과 마진이다. 어떤 기업이 잘 나가는데
매출은 많은데 마진이 없어. 절대 성장 안 해. 그 회사 좋은 회사 아니야. 어떤 회사는 마진은 많은데 성장을 안 해. 동네 미용실처럼. 파마 5만 받고 하면 약값 3,500원 떼고 나면 다 남는 것 같아. 근데 성장을 안 해. 왜? 마진은 있는데 매출이 없는 거야. 모든 성장하는 회사는 매출과 마진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매출과 마진을 동시에 일으키는 방법이 15%를 하나 하는 것보다 12% 두 개 하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야. 그러면 또 반대로 그러면 11%짜리 3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9%짜리 4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과연 그러면 시장 점유율 9%가 마진이 나오느냐는 것을 따져봐야 되겠지.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말했듯이 LG생건이나 이런 기업들이 돈을 은행에서 어떻게 빌려와요? 회사의 마진도 5천억씩 생긴 데다가 모지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은행이 돈 잘 빌려주잖아. 왜? 절대 안 망하니까. 주가도 막 올라가네? 5천짜리 주가가 지금 얼마야? 5천짜리 주가가 얼마야? 65만원이야. 5천짜리 주식 하나를 65만원 한단 말이야. 그럼 왜 그렇게 올라간 거야? 저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 거지. 왜 그렇게 믿는 거야? 마진과 매출을 일으킬 줄 아니까. 마진은 어떻게 일으키냐면 은행에서 5%로 돈을 빌려와. 이걸 투자를 하면 이익이 몇 프로 나와? 9% 나와. 그럼 몇 프로야? 4% 마진이 나와.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안 하잖아? 이거 진짜 뼈아픈 이야기인데 마케팅을 안 하잖아? 내년에 손님이 더 떨어져야. 왜? 왜 더 떨어진다 해야겠노? 왜? 100명 접어넣었는데 몇 명 나와? 20명 사라지고 몇 명 남아있어? 80명 남았는데 또 1년 또 한 달 가면 또 뭐? 또 20%또 없어져.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야. 수평에서 이게 평지야. 우리가 땅을 파보면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어떻게 돼? 면적은 좁아지고 땅은 깊이는 파지게 된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나쁜 일은 계속 나쁜 일을 계속 만든다. 계속 땅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모든 잘 되는 기업은 올해 사업이 잘 됐다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잘 되는 거야? 올해 사업을 잘하는 거는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잘 되는 거야.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지금이, 오늘이 여기면, 이 의미는 뭐야?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이야. 그러니까 재재작년부터 안 좋은 게 계속 이렇게 왜 20% 없어지고 또 20% 없어지고 계속 20%씩 없어지니까 맨 마지막에 뭐야? 뒷골이만큼 남는 거야. 거꾸로 생각해야 돼. 지금부터 내가 고객을 한 명씩 두 명씩 늘리지 않으면 난 이 사업을 못 하겠구나. 사람을 모으는데 고객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자. 그 생각만이 뭘 만드는 거야? 매출과 마진을 만든다. 오케이? 모든 성장하는 기업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매출도 있어야 되고 마진도 있어야 돼. 그럼 너가 성장하는 이유는 뭐야? 마진이 있었는데 매출이 없었다는 거지. 오케이? 좋은 예로 기업들이 백화점이 어떨 때는 백화점 가보면 어떨 때는 50%씩 할인해서 물건을 팔 수가 있단 말이야. 걔들 마진을 포기하는 거야. 뭐가 모자라니까? 매출이 모자라니까.
일단 매출을 채워놓고 보는 거예요. 매출을 채우면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 자, 주인 어른이 매출을 얼마 일으키면 나한테 상금을 얼마 주기로 했는데, 혹은 백화점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면 얼마의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는데, 하는 것 때문에 마진을 없게 하더라도 매출을 일으키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매출을 일으키면서 마진이 일어나는 이 방법이 뭐예요? 고객 수가 증가됐는데 이 고객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이 뭐야? 매출도 있고 마진도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매출도 있고 마진도 있는 이 정책을 모든 사람들한테 쓰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주고 가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겠노? 당연히 부자가 되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사업의 목표는 매출과 마진을 동시에 일으키는 그게 내 목표가 돼야, 최종 목표가 돼야 되는 거야. 최종 목표가 돼야 돼.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15%의 점유율을 하고 있는 미용실을 하나 경영하는 것보다 12%짜리를 2개 경영하는 것이 훨씬 이익일 거다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매출과 마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됐건 어디 하고 있는 지금? 여기다 여기. 어? 오케이? 여러분이 이 미용실 사업을 그러니까 투명하게 만들어서 무슨 소리냐면 은행이 딱 봤을 때 야 미용실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을 턱턱 빌려주게 만들려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미용실이 투명해지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거와 이것이 있어야 돼. 장부상 그게 나와야 해서 그 말은 주식회사 청해의 장부를 보면 지난달보다 요번달이 5% 매출이 많고 5% 더 많고 지지난달보다 요번달에 또 5% 더 많고 마진도 4% 5%씩 마진이 계속 나오네. 내가 그러한 장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만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회사의 장부는 기업이,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가치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듯이 마찬가지야. 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조카가 서울대 화공과를 나왔는데 인투비를 8군데 보는 거야. 다 자기 회사에 와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거야. 더 좋은데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튕기고 있다가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야.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야. 은행이 고객님 돈 좀 쓰시라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사롱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장부 정리를 잘하고 있어야 되고 그 장부를 어떻게? 기업처럼 정리해야 되는데 기업처럼 장부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다? 매출과 마진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매출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진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롱에서 디자이너가 함부로 재료 써서 지가 막 사롱에서 명색하고 가면 하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절대 못하게 해야 되고 누나가 주인 언니 언니가 와가지고 머리 공짜라고 하고 그러면 되나? 안 되고 주인도 머리 지도 내고 서비스 받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대신에 사롱에 돈 매출 생긴 걸 오늘 갯돈 내야 돼 빨리빨리 그거 챙겨 갯돈 갖다 주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갯돈 어떻게 내야 돼? 내가 사롱 공금해서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돈만 가져와서 그 범위 안에서 갯돈을 줘야 돼.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건 너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그 대가가 지금 이제 여러분 치르고 있는 거야.
처음부터 돈을 그렇게 관리 못하게 누군가가 가르쳤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근데 내 마음대로인데 뭐 지랄하고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쓰고 있으면 뭐야? 지 속은 편하지만 뭐 은행이 볼 때는 매출도 전혀 없고 마진도 전혀 없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돈을 그렇게 안 쓰고 전부 일단 매출로 다 잡아두는 거야. 모든 것을 매출로 다 잡고 그 중에서 내 본 것만 가지고 오는 거야. 내 본 것 중에서 내가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말로 급하면 가불이라도 해가지고 가불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내가지고 왔다가 다음 달에 갚고 그 말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건데 우리말로 뭐야? 공과 사를 구분하는 여러분 생각에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경영자적 마인드를 말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뭘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지. 매출과 마진을 만들기 위한 거. 다 같이 매출과 마진. 매출과 마진을 만드는 방법이 뭐야? 고객 수를 늘리고 객단가를 올리면 된다. 다 같이 고객 수를 늘리고 객단가를 올리는 거다. 오케이? 그거를 지금까지 내가 이제 설명한 거예요. 5분간 쉬었다. 자, 그러면 이제 참고로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객이 소멸된다 그랬잖아. 고객이 소멸된다. 한 달에 10%에서 20%의 고객은 반드시 소멸한다. 어떤 이유로? 아까 설명했죠? 온갖 이유를 다 대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저기 사촌 누나의 친구가 미용실을 오픈했는데 그 집에 한번 가보기로 했다. 그런 정말 6년 동안 매일같이 와서 나한테 와서 언니 누나하고 집에서 사롱에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다른 집을 다니기 시작하네?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 왜 벌어질까? 고객이 소멸되는데 고객은 세 종류가 있고 신규 고객이 있고 단골 고객이 있고 신규도 단골도 아닌 고객이 중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 고객은 한 번 온 사람, 2회 온 사람, 3회 온 사람, 4회 온 사람, 5회 온 사람, 6회 온 사람, 6번 우리 사롱에 오는 사람. 언제? 1년 동안. 그거를 우리가 단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혹은 두 번 온 사람은 무조건 신규라고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고객은 단골 고객과 신규 고객으로 두 가지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 왜? 6번을 안 온 사람은 어쨌든 단골이 아니니까. 굳이 이 중간 고객을 이 중간 고객을 3, 4, 5회 정도 우리 사롱을 온 사람들을
분석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 일, 2회 온 사람들은 거의 20% 가까이가 소멸된다. 3, 4, 5회 정도가 온 사람들은 15%에서 10% 정도가 소멸된다. 6회 이상 온 사람들은 그러면 안 소멸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역시 소멸된다. 몇 프로? 10% 정도가 소멸된다. 이거는 소멸되는 퍼센테이지, 없어지는 퍼센테이지.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사롱이 최고 손님이 많을 때 손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손님이 많을 때는 사롱도 오래됐어. 6년, 7년 됐어.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오는 고객보다는 6번 이상 우리 사롱을 계속해서 와주는 고객이 훨씬 많을 거다 이거지. 그렇죠? 고객이 거듭 자주 올수록 뭐가 싸진다? 원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원가가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 고객을 부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신규 고객은 할인을 50%씩 해줘야 돼. 50% 할인해주니까 매출이 50% 빠질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신규 고객을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마진이 있다 없다? 마진 찌꼬리만큼 있어. 조금 있고 매출도 뭐야? 절반밖에 안 올라와. 그렇지만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일단 이거라도 데리고 와야 돼. 쿠팡에서 손님 데리고 오고 티몬에서 손님 데리고 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진이 적고 매출이 안 올라가도 울며 겨자 믿기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매출과 마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그런 사롱들은 보면 매출이 있어야만 되는 사롱이야. 어떤 사롱? 평수가 크거나 종업원을 많이 데리고 있는 사롱. 왜? 마진이 있고 매출이 있어야 일단 그걸 커버해 나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뭐 신규 고객은 50%씩 심지어 60% 할인을 해줘도 올까 말까 하네? 그런 데다가 뭐 없어질 확률도 훨씬 높네? 네. 그러면 고정 고객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사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정말 바쁜 사롱을 가지고 있다. 우리 집 사롱 정말 고객이 많다.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비율이 단골 고객 90%, 신규 고객 10%, 요 비율을 유지할 때 모든 사롱은 무조건 10%의 신규 고객이 필요하다.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전부 단골만 있어요. 우리 마케팅 필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야? 자기 집에 오랫동안 손님이 찾아와 주니까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우리 집은 단골이 많다. 내가 아직도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거죠. 9대1의 비율을 가진 상황이 되는 것이다. 9대1의 비율을 가지면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쯤 되느냐면 자동적으로 15%쯤 된다. 이런 사롱은 무조건 시장 점유율이 1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롱은 반드시 뭐야? 매출과 마진이 눈에 딱 보이는 사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중간 고객을 빨리 고정 고객으로,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전략, 신규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전략,
중간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전략, 단골 고객을 위해서 쓰는 전략, 세 가지가 마케팅 정책으로, 마케팅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신규 고객을 만드는 방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의 사롱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2만 명을 상대로 해서 미용실이 몇 개 있어야 된다? 6개 내지 7개만 있으면 되는데 몇 개 있다? 50개에서 70개까지 있다. 그러니까 10배가 많은 거잖아. 모든 사롱은 뭐가 모자라는 거야? 고객 수가 모자라는 거야. 나나 묻느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롱의 마케팅은 뭘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 눈에, 여러분 귀에, 여러분 경험에 뭘로 보이는 거야? 다 싸구려로 손님 모으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는 뭐야? 싸구려를 해서 손님을 모으는 그것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신규 고객만 모이고, 여러분 생각이 뭐야? 신규 고객 이렇게 50%씩 할인해주면 단골 고객도 신규 고객처럼 50% 할인받으면 내 손해잖아.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야. 그건 왜 생각되는 거야? 단골 고객한테 마케팅 정책을 따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져. 단골 고객이 와가지고 야 나는 왜 50% 할인 안 해주노? 신규 고객한테 드리는 거고요. 고객님은 우리 집안 우리 사롱의 VIP인데요. 이러면 50% 안 해주네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뭐야? 고객님은 더블 마일리지가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단골 고객을 위한 VIP를 위한 마케팅 정책이 있고 또 2번 내지 5번 중간에 머무르고 있는 이 고객들을 빨리 어디로 밀어넣는다? 단골 고객으로 밀어넣는 정책이 또 있어야 되고 신규를 부르는 고객이 또 정책이 또 하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롱의 마케팅 정책의 큰 줄기는 뭐 신규를 모으는 거, 단골 횟수를 늘리는 거, VIP를 위한 고객 정책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적어놔. 마케팅 정책 필요한 마케팅 정책 세 가지. 와 이제 진짜 박살낸다 이제 막. 필요한 마케팅 정책 세 가지. 첫 번째 신규 고객 모으는 거. 둘째 중간 고객을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정책. 세 번째 단골 고객을 VIP로 만들기 위한 정책. 백화점을 자세히 보면 그걸 그렇게 쓰고 있다. 신규 고객을 모으는 정책도 같이 한다. 자, 찌라시가 크다란 봉투에 큰 대봉투 안에 조그마한 찌라시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 화장지도 공짜 준다, 참기름 50ml짜리 공짜 준다, 뭐 조그마한 비누도 공짜 준다. 오늘 오기만 하면 공짜 하나씩 주는 거야. 세상에 그게 아무 필요 없는데도 우리 마누라 그거 탄다고 간다 그러는 거야. 기름값이 더 나오는데 공짜는 즐거운 거야. 그건 뭐야? 신규 고객을 모으기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방문 횟수를 모으기 위한 정책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이제 그걸 어디 입구에서 주냐? 아니야. 어디서 줘? 맨 꼭대기에서 줘. 근데 맨 꼭대기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갔다가 쭉 내려오면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또 그렇게 안 되네. 올라갔다가 반드시 매장을 빙 돌아야 그 다음 에스카레이터를 탈 수 있게 돼 있어요. 모든 쌀로 백화점은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놔. 엘리베이터만 타고 그냥 쭉쭉 내려가게 안 돼 있고 그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고객들이 참기름 50ml짜리 참기름 하나 공짜로 얻으려고 갔다가 10층에 들러서 냉동간에 가서 쓸데없는 마우라도 하나 사고 또 5층 들러가서 숭늉호텔에서도 언니 왜 오랜만에 왔어요 이러면서 잡혀가지고 또 뭐 하나 계약하고 나오고 결국은 쓰고 나오잖아. 그렇게 쓰고 나올 때 언니 오늘 꼭 사세요. 오늘 우리 5% 마일리지 더 주고
포인트 더 주는 거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뭘 쓰는 거야? 3번, 4번, 5번 더 쓰게 만드는 이걸 하면서 오늘 VIP 쿠폰 안 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묻는 거야. 백화점은 고객이 넘쳐나도 늘 뭘 만드는 거예요? 신규 고객을 매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신규 고객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중간 고객을 고정 고객으로 만드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단골 고객을 VIP로 만드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정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더라, 어떻게 운용하더라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오케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롱에 돌아와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주택가 분석이다. 여러분 사는 주택지 분석. 살롱 주변에 가는 고객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를 한번 생각해보자. 총 인구가 사롱에서 1km, 3km 그리고 5km 반경 내에서 거주하는 인구 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5km까지는 너무 멀다. 자, 사롱이 여기 있고 2km를 자르니까 경부 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이 고속도로까지 내가 할 수는 없다. 신사동에서 내 사롱이 여기인데 신사동에서 2km를 자르니까 경부 고속도로를 조금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 고객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산다? 동사무소 가서 조사해보니까 사람이 4만 5천 명이나 살고 있네. 이런 거. 지역을 구분한다. 혹은 마을 버스나 버스 노선표 혹은 주택지의 단위 명칭, 그런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거나, 또 우편 배달부가 요 골목을 사이로 두고 여기는 여기까지 요 우편부가 배달하는데 저기는 우편 배달부가 달라. 그런 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왜 그럴까?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고객이 오는 걸 13주 동안 추적해보니까 똑같이 찌라시를 굴리고 똑같이 했는데 이 동네는 많이 오는데 이쪽은 사람들이 안 오네? 장애물도 별로 없는데?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단 말이야. 무슨 이유가 있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이 사람들 머리 안 자를까? 똑같이 머리 자르는데 왜 안 올까 이거지? 왜? 그 동네에 내보다 훨씬 유명한 미용실이 있거나, 오케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은 거지. 왜? 안 오니까. 그 사람들 머리 씹어 먹나? 아니더만 저거를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안 오냐? 그 동네에 내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으면서 서비스가 좋은 사롱이 있는 것 같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이해해. 왜? 가보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참 좋은데 가까이 있나 안 하고 멀리까지 당신 집에 내가 말라 가려고 안 오지. 그래. 그 사람들은 신규 고객이니까 60% 할인해줘서라도 일단 오게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야. 고객님 60% 할인해 줄 테니까 일단 와보세요. 일단 한번 와보세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한 명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정말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고객이 사라질 때는 뭐야? 핫바지 방구 새듯이 그냥 사라진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안 모으고 사라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빈죽덩이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일 돈을 까먹고 있는 거를 반드시 뭘로 이해해야 되는 거야? 고객이 달아나면 이 돈 또 까먹네? 고객이 안 오면 또 돈 들어가야 되네? 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데다가 돈을 또 까먹고 있으니까 뭐야? 이중으로 날아가네.
작은 단위로 구분해서 이걸 보는 이유는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지도가 왜 필요한 거야? 이런 지도. 어제 사이델놈이 와서 이제 공부하는데 공부를 다 마치고 나면 석사를 2개를 받게 된다. 하나는 마케팅 쪽의 석사고 하나는 빅데이터. 지금 요새 흔히 나오는 빅데이터에 대한 석사를. 이게 사롱의 빅데이터야. 이게. 이거를 기본적으로 안 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지. 지금 이거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시작해본 사람. 어? 지도만 만들어놨어. 핀을 여러 개 사다가 수천 개 사다가 갖다 놓고 손님 집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핀을 꽂아주세요. 이러면 손님이 재밌게 꽂아. 펌프님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냥 꽂아보면 돼. 담당 디자인은 소용없어. 사롱에 오는 고객은 내 고객이지 담당 디자인의 고객이 아니야. 지는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와서 손님이 와서 디자이너를 찾는 그게 사롱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지. 아무 사람이라도 머리를 만져줘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롱에 필요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 빈 곳에 핀이 안 꽂힌 곳은 반드시 안 꽂힌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지형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아 여기 큰 도로가 있어서 이 도로를 건너서 올라가니까 힘들어서 안 오는가 보다. 이런 게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2번째 점포를 열면 어디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빈대? 어? 사람이 많이 오는데? 1번이 빈대, 2번이 사람 많이 오는데 누구? 1번 손 들어봐. 빈대. 사람 많이 오는데 나머지는 뭐고? 안책이나? 조금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주위의 환경을 조사를 한 다음에 하루에 인구가 어느 정도 움직이나 그리고 며칠 정도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묻는 거지. 그러니까 오픈을 만약 한다면 내 고객이 많이 오는 데 차릴 거냐 아니면 빈 곳을 차릴 거냐? 내 고객이 많이 오는데 정답이다. 내 고객이 많이 오는 곳에 가서 이 고객들이 더 자주 오게 만들고 여기서 더 많은 고객이 촘촘하게 오도록 만드는 거. 근데 때로는 또 뭐야? 여기 고객이 너무 촘촘하게 많이 와서 우리 사롱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롱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또 역시 많이 오네? 또 다른 사롱이 조사해보니까 또 이 동네에서 많이 몰려서 오네? 이 동네 사람들은 정말 전부 막 나눠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럴 경우에는 또 뭐 이렇게 널널한 지역에 점포를 차릴 수도 있고 전략에 따라서 다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갈 것인가, 어떤 규모로 차릴 것인가, 서비스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쿠폰은 몇 프로 싸게 해줄 건가, 이런 걸 다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택 숫자. 우리 사롱 내부의 주택과 아파트 가구 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평균 수입은 우리 동네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봉급받는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나 받나? 너무 돈을 적게 받아서 살기도 빠듯한데 그 사람들한테 파마 요금 10,000원 더 받으려고 그런다? 칼라 요금 20,000원 더 받는다? 그런 부담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 주택은 몇 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받는가? 인컴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알기 전에 뭐를 또 조사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동네 명품 가게가 있는데 혹은 뭘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강남을 뺨칠 정도로 비싼 물건을 갖다 놔도 우리 동네는 팔리더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아, 우리 동네 상권이 살 수 있겠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우리 동네 1년 내내 누구 한 사람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서 비싼 건 절대 안 팔린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아, 우리 동네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아무리 고급이라고 우겨봐야 통하지 않겠구나. 내 기술이 좋아서 나는 내 기술이 고급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주된 경제청을 그룹을 조사하는 이 정보는 쌀농의 광고 전략을 위해서 필요하다. 가장 적합한 경제청의 분포와 혼합 등은 쌀농에서 사용하고 판매해야 하는 제품 그리고 광고 매체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연령이 혼합되어 있는 비율도 알아보면 좋다. 남자, 여자가 어느 정도로 혼합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자가 많은 쪽인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 좀 나중에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예를 들면 한 지역은 노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른 곳은 젊은 부부와 자녀들이 많다면 두 지역에 다른 광고물을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택지 분석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택지 분석을 해서 그 뒷장에 보면 표가 나와 있다. 표. 여러분 쌀농을 마케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분석을 먼저 해서 여기에 칸을 다 메우고 나면 뭐가 생기는 줄 아나? 하늘에서 돈이 생기듯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를 했는데도 자신감이 안 생기면 내가 다 배상해준다. 여기서 나오듯이 업소 주변의 인구를 적고 1km 반경 내에서 어떤 것들이 있고 누가 살고 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고 3km 반경을 하면 주로 어떤 건물이 있고 어떤 회사들이 있고 이걸 2km를 반경을 했을 때는 회사가 몇 개가 있고 학교가 몇 개가 있는데 이거를 3km를 반경으로 하니까 회사가 몇 개가 더 늘어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런 것을 다 정리하고 나면 아 내가 가야 될 때가 무지무지 많이 있구나. 우리 집에 안 오는 손님을 찾아서 내가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다 정리하게 되는 거다. 몇 것 아무 생각 안 드나? 근데 정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 쌀농에 손님이 대충 보면 오전에 안 오잖아. 오후에 여러분 쌀농 주변을 20m 간격으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다시 30m 간격으로 한 바퀴를 돌고 계속 쌀농을 돌면서 적고 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느낌만 가지고 있던 거를 다 적어봐. 그러면 확실히 달라. 저 집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도금이 많네.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동네에 누가 어떤 고객들이 오고 내가 저 손님은 저 사람은 우리 동네 내 쌀농에 단골로 불러도 충분히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겠다. 그 사업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니는 종업원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세탁소가 아닌데 그 세탁소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원이 5명이 있어. 세탁소가 얼마나 잘 되면 알바 사원이 5명이나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알바 사원이 결국 나한테 비록 알바를 하고 있지만 내 쌀농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사업이 잘 되는 업체들이 많고 그 사업을 잘하는 업체가 왜 잘하는지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음 시간에 내가 이거 조사해봤어요 하고 물었는데 아무도 꿀먹은 봉을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강의할 말 날까 안 날까?
한 절반 정도라도 해요. 이 전체를 다 메꾸지는 못하더라도 한 10칸 정도라도, 한 8칸 정도라도 됐건. 알았지? 그 다음에 상가와 공업지 분석. 이것도 중요한 거다. 상가와 공업지 분석. 자, 주택지 분석에서는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택 경기야. 주택 경기야. 결국은 사람들이 돈은 두 가지가 있다. 영어로 이야기하는 캐시, 현금이 있고 크레딧이라 그래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어떤 것을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야. 이 크레딧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내가 집을 3억을 주고 샀는데 집값이 올라가서 4억이 됐다. 그러면 이 크레딧을 1억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 크레딧을 영원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1억을 공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덜렁 받아서 어디에 투자했는데 날려버리고 나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고 나면 대출받은 1억 때문에 그 집을 빼앗길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 깡통계좌라. 자, 우리가 세상에 쓰는 모든 돈은 두 가지 돈이 있는데 이 현금과 크레딧이 있는데 사람들은 현금을 쓰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누구나 다 현금 쓰기를 싫어해요. 크레딧을 쓰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왜? 혹시 잘못될까 봐. 근데 거꾸로 위험이 닥치면 크레딧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부자들은 현금만 쓰지 크레딧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살롱에 왔는데 고객이 돈 내는 걸 가만히 보니까 현금만 내고 있네. 그럼 두 종류 중에 하나야. 신용불량자거나 돈이 무지무지 많거나. 돈이 별로 없어도 크레딧을 쓰기 싫어서 현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왜? 크레딧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이 봐. 좋을 때, 경기 좋을 때 빚내서 썼다가 나중에 그걸 못 갚아서 가는 놈들 많이 봐왔거든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모르는 돈 쓰는 방법이 그러기 때문에.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기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크레딧을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이 경기의 흐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은행에 다시 갖다 준단 말이야. 이 현금은 어디 있어? 은행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행에 현금을 넣어놓고 그것으로 크레딧을 만들어서 쓰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체크카드라고 그래요. 체크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 막 성장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 가서 뭐 얻어가지고 왔어? 서독에 가서 차관 얻어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빚이야. 다시 말하면 크레딧이라는 거야. 이 빚이 크레딧이란 말이야. 영어로 데빗.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재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손님한테 서비스 해주고 카드 받잖아요?
그 카드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현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크레딧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그 사람 개인마다 그 크레딧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 신용이 뭐예요? 돈을 쓰고 잘 갚고 또 돈을 조금 더 돌려서 쓰고 또 갚고 하는 그 속도와 반복성을 보고 크레딧을 주는 거랍니다. 근데 이 속도와 크레딧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속도가 느리잖아. 그걸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은행이 이제 통장 개설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5천만 원짜리 크레딧을 달라니까 안 준다. 못 주지. 그런데 내 현금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거 내 은행에 넣어놓을 테니까 나한테 크레딧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줄 수 있지. 준다. 또 집을 담보로 해서 내 5천만 원 이상의 집이 있는 거니까 그거 집 잡고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걸 얻어서 쓰는 거. 기업들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잡고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출이라는 거예요. 빚을 얻어 쓰는 거라. 모든 경제는 이 현금을 묶어놔 놓고 그 현금 주변에 일어나는 대출과 자금의 흐름에 의해서 모든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모든 경제의 가장 중요 핵심이 주택가격 상승이에요. 주택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 기름칠을 할 만한 재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봉급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몇 억씩 오르거나 몇 천만 원씩 오르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봉급 기껏 올라와야 1년에 2%나 3%씩 오르고. 주택가격이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 사람들이 돈을 지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주택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최대한으로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결국 주택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돈이 돌지 않는다 하는 결론을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롱에 좋은 제품을 하나 팔고 싶은데 제품을 쓸만한 고객이 주택가격이 자고 나면 올라가고 자고 나면 올라가서 여유가 생기면 툭툭 사겠지.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뭐 그걸 살 여건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주택지 분석에서 주택가격이 우리 동네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나 오르고 있나를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되고 반드시 쓸 때 있든 없든 간에 복덕방에 드나들면서 전세 가격은 오르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집값은 오르는지 보합세인지 떨어지는지를 반드시 평가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주택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사하는 사람과 그걸 무시하고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가와 공업지 분석 보면 미용실 주변의 상가와 공업지들은 고객의 주요한 출처가 될 수 있다. 공장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사의 직원들이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차려입고 다니나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회사가 많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정보는 각 회사의 인사 담당 사무실이나 직원들에게 구할 수가 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때 인사 담당자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회사 직원들에게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기도 한다. 이게 조금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이기도 한데 옛날에 초창기 때 그러니까 25년 전에 내가 미국을 갔을 때 미국에서는 미용실을 새로 오픈하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공장을 찾아가서 사무실을 찾아가서 인사 담당자한테 자기 명함을 내밀고 그 인사 담당자는 프리로 머리를 잘라주고 대신에 공장에 일하고 있는 사람 미용실에 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용 세미나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행사를 해서 고객을 모으고 새로 사람을 사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의 상가나 공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저 공장의 직원들이 아침에 2,500명씩이나 출퇴근을 하는데 왜 저 공장에서 우리 사롱에 한 달에 10명도 안 오냐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조사를 안 하면 그런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회사는 남자, 여자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아니면 사무직이 많은지 생산직이 많은지 국민은행인가 포항제철과 같이 뭐 이렇게 잘 알려진 회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직원의 숫자 직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나 그 다음에 그 지역 밖의 직원 숫자 직원들 중 5km 이상 그러니까 우리 사롱은 여기 있고 그 공장은 여기 있는데 이 공장에서 5km 내지 10km에서 이 공장을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 이거 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5km 내지 10km면 이 가장 멀리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멀리 사는 사람을 내 사롱으로 이 직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 사롱으로 단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면 절대 내 단골이 될 수 없는데 직장을 중심으로 하면 또 단골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상가와 공업지도 역시 목표를 만들어서 한번 분석해보면 대충 해답이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상대하는 내와 똑같은 미용실이 도대체 몇 개나 있나 하는 분석을 또 해봅니다. 그게 3번이야. 자신 미용 사롱 근방에 다른 미용 사롱의 가격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1, 2km 반경 내에서.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는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 사롱들이 도대체 어디 있으며 이 어디 있는 이 사롱들이 내가 고객을 이런 식으로 모으는데 이 사람들은 고객을 어떤 식으로 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내 고객을 늘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굳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용실이 실질적으로 내 사롱과 몇 킬로 혹은 몇 메다 떨어져 있나? 몇 메다 떨어져 있나?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롱을 여는데 신도시 있잖아. 신도시 같은 데는 대가리 박살이 나더라도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돼. 왜? 신도시는 모든 걸 계획해서 만들기 때문에 상가도 함부로 만들거나 늘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용실이 들어오거나 상가들이 무더기로 들어설 가능성이 별로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 그 도시에 들어가서 미용실을 하는 것은 기존 미용실을 하는 것보다 훨씬 경쟁에서 자유롭다. 경쟁에서 자유로우니까
신도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건 좋다. 단 신도시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새롭게 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또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 빈 집을 넘겨놓느니 내가 들어가서 사업을 해줄 테니까 렌트비도 싸게 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주인하고 흥정을 해서 좋은 조건의 흥정이 되면 신도시 같은 데 가서 사업을 하면 조금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울 수가 있어요. 경쟁에 너무 치이지 않게 할 수 있다 이 말. 그리고 미용실도 사실 분류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내 사롱 바로 옆에 보니까 준호가 있네? 준호하고 나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지. 저 사롱은 남자들이 주로 가는 사롱이야. 저 사롱은 굉장히 최고급을 집단화는 외치고 손님들도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조금 난다 빈다는 사람만 가는 데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보면 사롱을 조사해보면 분류가 가능하다. 그 분류를 해보면 나는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겠구나. 내 고객은 어디에서 끌고 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각 미용실을 분류별로 나누어 본다. 개인 미용실, 커트만 하는 미용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머리를 안 감겨주는 미용실이 많아요. 머리 감겨주면 돈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미용실에 머리는 우리는 공짜로 따라 붙인다고 생각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가보면 자르는 데만 얼마, 샴푸 플러스 얼마 이렇게 돼요. 대개 샴푸 가격은 커트 가격의 25%에서 45% 사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커트를 20% 가지고 했으면 샴푸 가격이 얼마 정도? 35% 정도 되면 얼마? $7 정도 되죠? 그러니까 20불을 주고 커트를 하면 7불 정도의 샴푸 가격을 따로 받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귀찮아서 미국의 어떤 사롱들은 가보면 샴푸를 아예 안 해주고 메뉴에서 빼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샴푸는 네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야. 그래도 고객들이 다 선별해서 가요. 왜? 나는 샴푸 내 혼자 할 수 있어 하고 머리만 자르러 가는 데도 있고, 나는 풀 서비스를 받고 싶어 이렇게 하고 좋은 서비스를 찾아가는 고객들도 있고 여러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요새는 뭐예요? 염색방도 있고 남자들만 가는 사롱들도 있고 또 아주 고급을 외치는 프랜차이즈 사롱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다 분류해서 쭉 지켜놓고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뒷장 넘겨보세요. 뒷장 넘기면 주변의 사롱들도 쭉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한번 해봐. 이거는 진짜 한번 해봐. 여러분 사롱에 가서 사롱 동서남북을 쭉 선을 꺼가지고 1km만 쭉 갔다가 오면서 앞뒤로 있는 사롱들을 한번 적어봐. 놀라운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안 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동네의 미용실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도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이 어디를 어떻게 고객을 모아야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다 경쟁 상대를 분석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기 때문에 경쟁 상대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오케이? 그래서 61페이지 경쟁 상대 분석에서 나오는 각 미용실을 분석하고 분류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미용실의 가격, 저 미용실은 기본적으로 얼마를 받더라. 그 가격은 세 가지를 정합니다. 칼라 기본 얼마,
펌 얼마, 커트 얼마. (62페이지) 배우죠. 62페이지. 62페이지를 보면 여기 보면 어린이 커트는 얼마, 어린이 스타일은 얼마, 성인 커트는 얼마, 성인 스타일은 얼마, 파마 얼마, 칼라 얼마, 트리트먼트 얼마, 무슨 사롱은 얼마를 받더라, 무슨 사롱이 또 얼마를 받더라. 이렇게 쭉 적어보면 오케이?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거를 해보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또 내가 이걸 시켜보면 이런 말 또 나와. 안 가르쳐준대. 가서 물어보면 왜 그거 묻냐고 가격을 안 가르쳐준다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손님인 것처럼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나오는 손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들었던 경험으로 적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쭉 적어보다 보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아 생각보다 비싸게 받는 데도 있네 이렇게 생각되고 주식이 저렇게 싸게 받아서 이렇게 판단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 경험이 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사항을 파악하다 보면. 자, 이게 마치 우리가 신체 검사를 받으면 내가 어디가 약하니까 어떤 약을 먹어라.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이런 것을 의사들과 대화를 해서 내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듯이 경쟁 상대를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자르고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다 미리 알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까지 해서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식견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지난 세 번에 이제 11월 25일부터 이제 12월 9일, 그 다음에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세 번에 따라 공부를 했는데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이 있으면 하나만 받았습니다. 하나만.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냐면 여러분 사롱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는데 신규 고객을 만들고 그 신규 고객이 계속적으로 우리 사롱에 오게 만들려 그러면 미스 김 있어요, 김 선생 있어요 하고 찾게 만들면 안 되고 김 선생이든 이 선생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사롱을 찾아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 선생이 나가고 없어도 그 고객은 나가지 않고 다른 집을 헤매지 않고 김 선생을 따라가지 않고 내 사롱을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시스템을 심는 거예요. 고객이 생각할 때 이 사롱은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비스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1시간 가지고는 하루 가지고는 안 되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걸릴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서비스를 어떻게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내가 시장 점유율을 가르쳤는데 시장 점유율은 결국 무엇 때문에 한다? 매출과 마진 때문에 한다. 매출과 마진은 어떻게 만든다? 고객 수를 늘리고 객단가가 올라가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고객 수를 늘리는 방법은 내가 지금 설명했듯이 단골 고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단골 고객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신규 고객을 처음에 만들어야 되고 그 신규 고객이 2번, 3번, 4번, 5번까지 오고 6번째까지 오게 만들어야 단골을 만들어지는 거다. 근데 그런 세부적인 전략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복잡해 보이지만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몇 가지 쿠폰을 다 정리를 해서 이 쿠폰을 쓰십시오. 그러면 이 쿠폰을 왜 쓰는지 이게 왜 이렇게 제작됐는지를 이해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복잡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복잡한 강의를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그게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러분 사롱에 다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패키지로. 지금 내가 말하듯이 은행도 가보세요. 신규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요. 신규 개설, 통장 개설 하나만 하면 지점이 전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칠 정도로 신규 수선 막 난리야. 본부로부터 막 굉장한 스트레스도 받고 신규 고객 통장 개설 안 한다고. 은행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냐면 여러분 카드를 쓰고 그 돈을 빼가져가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15일날 빼가져가면 15일이 딱 되면 빼가져가면 되는데 14일 12시 정도 돼서 빼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날짜로 치면 하루 차이가 나고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내지 2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 1시간 내지 2시간 돈을 먼저 빼감으로 인해서 1년에 총 생기는 이익이 2천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2천억을 그저 가져가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은행 앞에 가보면 기계가 있잖아요. 그 기계에 내가 카드를 넣고 내가 다 눌러서 내가 내 돈 빼오는데 수수료를 가져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를 가져가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은행 직원이에요? 아니에요. 은행은 자리만 빌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한국전산개발원이라는 그런 데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고 은행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시스템 때문이에요. 은행도 사고가 나요. 마찬가지야. 고객들이 내 집에 미스리가 없고 미스문이 없고 김 선생이 있다가 나가고 이 선생이 있다가 임신을 해서 출근을 안 해도 이 선생한테 받았던 서비스를 받았던 고객이 계속해서 올 수 있고 김 선생을 찾아왔던 고객이 계속해서 이 선생한테 서비스를 받도록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롱이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간단한 기본적인 강의를 3회 내지 2회 걸쳐 하도록. 오케이? 네. 박수로 마쳐. 자, 이제 연말이고 바쁘고 막 들떠 있는데도 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강의를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시간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이 이렇게 내가 정말 성장하고 잘하고 싶은데 뭔가가 모자랐었는데 정말 좋은 게 뭔가 좀 이렇게 나를 좀 발전시키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동기부여를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먼 데서 행운을 찾으려고 하지 마. 가까운 곳에서. 늘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더 잘하고 내가 첫 시간에도 가르쳤지만 여러분 사롱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여러분 고객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그 디자이너를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디자이너들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취직을 하잖아요. 원작이 없을 때 다른 디자이너한테 물어봐요. 이 사롱이 어떤데요? 하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 대답이
내가 여기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그 직원이 결국 내 고객인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생각할 때 우리 원장은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뭐예요? 원장이 지가 하는 일을 간섭하거나 지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원장은 원장 일을 하고 지 일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때 원장이 언제 원장 일을 하는 거예요? 원장은 고객을 모으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자르는 것이 내 일이야 생각하고 머리를 자르고 너는 와서 샴푸나 해. 너는 와서 그냥 내는 또 내를 도와주기나 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 지 고객이 여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 고객을 손님들한테 제가 다음 달에 나갈 건데요. 저한테 오실래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고객들은 또 뭐 가면 대단한 것이 있는가 싶어 또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한 분열, 그러한 실패를 늘 반복해 왔는데 그게 뭐예요? 시스템이 없어서.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이렇게 늘 긴장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긴장되니까 이렇게 늘 웅크리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근육들이 막 경직돼서 내가 늘 차만 타면 그리고 근데 자리에 앉으면 한숨을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그 앞에 근육을 늘려주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는데 그것도 기술자잖아. 마사지하는 기술자니까. 이게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맨날 보면 오래전에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그럴듯한 데에 있다가 지금 저 남대문에 아주 조그만한 가게에 얹혀 있는 거야. 근데 뭐 거기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니까 거기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갔어. 근데 거기 가다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 남대문에 가봐. 남대문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전철 쪽 내려서 얼마 안 된 호떡을 구워 파는데 사람들 줄 서서 먹어. 호떡을 파는 그 허접한 가게에 위생도 엉망이고 모양새도 엉망이고 그런데 그거 700원짜리 900원짜리 1000원짜리잖아. 그거를 팔아서 그 가게가 유명해진 거야. 그 조그마한 가게에 호떡을 파는데 놀랍게도 호떡 안에 꿀이 들어있는 게 설탕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야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야채 호떡이라 그래서 그걸 파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내가 하나 신기해서 하나 먹어봤어. 맛도 별로 없지만. 그 호떡이 그거고 뭐 그게 그것도만.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줄을 서느냐면 거의 다가 뭐예요? 신규 고객.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어서 서는 것보다 저 집이 맛있더라는 소문 때문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섰다가 가는. 내가 어느 날 정말 신기해서 내가 다시 뭐 자주 사 먹으세요? 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호떡 가게를 성공시키는 사람들도 입소문을 만든다. 네. 입소문을 만들어서 그 남대문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뛰어가고 물건을 받으러 오고 막 그러잖아요. 울산에서 물건 뛰러 온 사람이 짐 잠깐 몇 개나 하고 그 집에 가서 호떡 하나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롱이 그렇게 되게 만들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일을 하고 있어요. 디자이너의 영역에 발을 걸쳐놔놓고 네가 잘하나 못하나 평가를 해보고 이런 거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축구팀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1명의 축구 선수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공을 잘 차는 놈 11놈이 있으면 뭐야? 반드시 게임을 붙으면 이겨.
그런데 6명은 선수인데 6명은 후보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지는 거야. 여러분 가게가 잘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보다 뛰어난 디자이너가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요. 해답은 그거야.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보다 뛰어난 디자이너가 여러분보다 근무해야 되니까 그 뛰어난 디자이너는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내보다 잘하네. 너 진짜 잘하네. 네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 정말 네 잘한다. 계속 잘한다 해줘. 정말 잘하는 거야. 너 어디서 배웠니? 왜 이렇게 해? 이러면 결국은 못하는 거야. 그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디자이너가 와 우리 원장 달라. 옛날 원장은 완전히 달라. 일단 내 일을 존중해주고 내를 일단 전문적으로 프로로 봐준다. 그리고 우리 원장 내 일에 간섭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롱에 여러분보다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매일 아까 내가 말했듯이 오늘 내 새로 문 열었어. 그리고 오늘 내가 처음으로 매니저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게 만드는 거야. 김 선생, 오늘 우리 처음 일하는 거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매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 불난 호떡집처럼 손님이 줄을 서는 그런 가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남들 다 쉬는 이 흥청망청하는 연말에 여러분 공부하러 오겠다고 여기 오고 늦게 왔지만 100거리 아니고 역시 럭키거리다. 와줘서 고맙다. 다음 시간이 며칠이지? 1월 6일 날 또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강의를 들으러 오도록 합니다. 오케이? 약속하는 거야? 숙제도 해가지고 오고 전부 그냥 맹탕 오지 말고 숙제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올 수 있도록